소클 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 이야기입니다. 많은 지도, 격려,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깨비의 예언입니다. 한양하고도 남대문 밖에 가거시험에 목을 매달고 사는 심생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집은 부강한 방두칸인데 말이 좋아 삼간초옥이지 후락하고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삼간이었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젊은 아내와 같이 사는데 돈 들어올 것이라고는 바늘 구멍만큼도 없는 백면서생이라 계절이 바뀔 때 갈아입을 옷조차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천만다행하게도 병조 판서와 동서가 아니라 아내의 얼굴을 보고 그 집에서 일용할 식량과 나무 등을 철따라 보내주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사랑방에서 책을 읽다가 가구가 언제 있나 마음속으로 쇠물하며 딴짓을 하고 있는데 문득 천장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생은 긴 담뱃대를 가지고 천장을 두드렸습니다. 지라고 생각하고 쫓아내려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웬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지가 아니라오. 그대를 만나려고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왔는데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천장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심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는 사람 목소리인데 사람일 리는 없고 대낮에 귀신이 나오리도 만무하고 눈알이 희둥거려져 있는데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먼 길을 오느라 배가 몹시 고프오. 밥 한 그릇만 주시오. 무서운 생각이 든 심생은 대꾸도 없이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내 누구도 그 말을 고지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중에서 또 말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 여럿이 공연히 나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헛소리를 늘어놓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심생의 어머니와 아내가 기겁을 해서 달아났습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도깨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쫓아다니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겁낼 것 없어요. 내가 앞으로 오래 이 댁에 머무를 작정을 하고 왔소. 그러니 한 식구인데 너무 그렇게 귀신 보듯 하지 마시오. 나는 귀신이 아니라 도깨비요. 빨리 밥이나 한 상 차려주시오. 하는 수 없어. 밥을 한 상 차려 마루에다 내다 놓으니 도깨비의 형체는 아무 곳에도 보이지 않는데 후루룩 짭짭하는 소리와 함께 밥과 반찬이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깜쪽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보통 귀신이 험향하는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심생이 이에 물었습니다. 너는 웬 도깨비이며 어떤 인연으로 내 집에 찾아왔느냐? 내 정체와 인연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 나는 갑니다 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더니 도깨비는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심생과 식구들은 비로소 가슴을 설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 줄 알았던 도깨비가 다음 날 또 찾아와서는 밥을 달라고 해서 먹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매일 내왕했습니다.
더러는 하룻밤 머물며 술을 내와라, 떡을 내오라 하면서 심생의 가족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심생과 식구들은 도깨비와 익숙해지기는 했으나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심생은 부적과 함께 온갖 귀신 쫓는 방법을 써서 집 안팎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천장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해코지하는 요괴가 아니요, 굵게나 읽은 선비라고 여겼더니 남 우스꽝스럽게 이게 무슨 짓이요? 이따위 잡스러운 것들은 내게 아무 소용없어. 얼른 부적을 치워버리시오. 검연쩍어진 심생은 부적을 치웠습니다. 그러면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마디 툭 던져봤습니다. 너는 스스로 요괴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앞날의 하복을 점치는 신령스러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된다 뿐이겠소. 그래. 그렇다면 우리 집안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주인 어른의 수명은 예수는 훨씬 넘겠지만 이르는 안 될 것이요.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금생에는 과거운이 없소이다. 앞으로도 판서댁에서 평생 식량을 얻어먹고 거지처럼 살 것이요. 자제와 손자본 역시 수명은 길겠지만 재물과 벼슬운이 없소이다. 아니 그러면 우리 집안은 영영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인가? 너무 심려하지는 마시오. 이 세상에서 주인 어른이 쌓은 업이 두 생을 뛰어넘어 정손자 대에 가면 응보를 받겠소이다. 정손자 대에 가면 가긋 따위에 급제하여 일신의 영달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큰 공을 세우겠소이다. 심생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고 도깨비가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님이 이번 생에 과거 급제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심생은 급하게 도깨비가 있다고 여겨지는 쪽으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무슨 방법이? 정손자의 운명과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다니 어떻게? 내가 길과 흉을 바꿀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비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선비님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니 내가 정손자의 운명을 선비님과 바꾸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비님은 이번 과거에 급제하여 남은 평생을 떵떵거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의 형편이 몹시 어렵습니다. 갈수록 어려움이 점점 심해졌어. 정손자 대에 가면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의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정조 할아버지와 운명이 바뀌었으니 나라를 구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래도 조상들이 남겨놓은 재산으로 한평생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모든 것은 선비님에게 달려있죠. 그까지 날아야 선비님 죽고 난 뒤에 일이니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고,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고, 보지도 못할 정손자가 나라 구할 때를 기다리며 평생 부인을 앞세워서 병조판서 나리댁에 빌부터 살 수도 있습니다. 심생은 어머니와 부인을 부른 다음 도깨비가 이야기한 대로 말했습니다. 한참 서로 눈치를 보더니 어머니가 먼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나는 매일 보리죽이나 먹고 한겨울에도 여름 적삼을 입고 사는 데는 지쳤다. 너는 도깨비가 하는 그런 엉터리 소리를 믿느냐? 아내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출가 외인이 매번 언니를 앞세워서 예걸복걸 식량을 얻어오는 것에는 이제 지쳤습니다. 노복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판서댁을 다녀오면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당장 아들 하나 있는 것도 제대로 먹이고 입히지도 못하면서 어느 세월에 손자다운 정손자가 그렇게 장한 일을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심생이 다음 날 들른 도깨비에게 말했다. 식솔이 모두 반대하는군. 차라리 없는 손자 한갑을 기다리는 것이 더 빠르겠다고 하는군. 도깨비가 말했다. 선비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심생이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일세.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도깨비가 말했다. 내가 헛짓을 했습니다. 그려. 오늘이 선비님을 뵙는 마지막 날이 되겠군요. 조선 천하를 뒤져 거리에도 어기 있는 선비를 찾느라고 찾았는데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풍전등화인데도 선비라는 자들이 눈을 벌겋게 뜨고 공부를 부귀와 바꾸지 못해 안달이니 휴. 약속한 대로 선비님은 과거에 급제해서 어진 백성의 피를 빨면서 벽에다 똥칠하는 그날까지 잘 먹고 잘 살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도깨비는 심생의 집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때는 1817년 순조 17년이었습니다. 참고한 책은 이유성 이명택 편역 2조 한문 단편집과 이해숙이 지은 도깨비 손님, 그리고 작자 미상인 청구 야담 7권이었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옛 이야기는 화요일, 불교로 세상 읽기는 일요일, 영화로 세상 읽기는 토요일 날 업로드됩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